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인성과 소양 5주차 2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고정된 패러다임의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제 고정된 패러다임이 뭐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거일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고정된 패러다임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 크게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. 왜냐면은 이제 상황 변화가 큰 경우에 과거에 내가 했던 그런 방식이 이제 시대가 바뀌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우리를 과거에 했던 방식을 이제 우리가 계속 고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제한이 되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이제 시대가 달라지고 또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죠. 자,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뭐 꼭 맞는 예는 아니지만은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산업 혁명 이전에는 이제 농경 사회 이런 것들을 거치잖아요. 뭐 지금도 농사를 짓지만은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뭐 농업을 하고 뭐 이렇게 축산업을 하다 보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죠.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뭐 3차 산업 정보화 사회로 돌아가면서 변화해 가면서 그런 이제 힘에 대한 부분은 기계들이 많이 대처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미래는 이제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? 이제 뭐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것들을 대신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가 다른 안경을 써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경계 조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. 우리가 이제 수식을 풀 때, 수학에서 수식을 풀 때 보면은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만 경계 조건이 있는 것이죠. 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우리나라의 그 헌법이 대한민국 우리 남한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. 근데 우리나라 헌법을 가지고 뭐 중국이나 북한에 가서 그것을 얘기해 본다 하더라도 맞지 않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경계 조건이 우리가 이제 어떤 조건화돼 있고 뭐 그런데 우리 인간 개인에 대한 부분도 뭐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그 성장 과정에서 얻게 되는 거, 그다음에 내 환경, 그다음에 내가 이제 경험. 그래서 내가 경험을 하지 못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만 살았다. 내가 뭐 충청도에만 살았다 그러면 어 이제 뭐 그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. 그 속리산을 갔더니 엄청 큰 산이다. 그랬더니 내가 속리산에 가서 와, 이 산은 정말 대단히 큰 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내가 그 뒤에 있는 우리 뒷산에 비해서는 엄청 컸으니까. 그런데 제주도에 갔더니 한라산이 엄청 크거든요. 그런데 만약에 외국에 다른 데를 가보게 되면 더 큰 산들이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기가 살아온 환경이나 뭐 경험이나 뭐 성장 과정에 따라서 이제 족관에 되는 우리가 거기에 길들여지는 부분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이제 스티븐 코비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뛰어넘자라는 이제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당신이 조금 변하기를 원한다면 행동을 바꿔라.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조금밖에 안 바뀐다는 거예요. 근데 당신이 획기적으로 변하기를 원한다면 패러다임을 바꿔라. 완전히 다른 어떤 시각으로 이제 살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가 그런 때가 있어요. 언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가? 뭐 큰 사건이 있는 경우겠죠. 어떤 뭐 그 돈만 아는 구두쇠가 있었는데 뭐 인생의 어떤 큰 뭐 병에 걸렸다든지 죽을 뻔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뭐 변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.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뭐 극한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대학에 와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통해서 이런 패러다임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개개인마다 이 패러다임이 이제 전환이 있던 시기들이 있었을 겁니다.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에 다니면서 지금 이 시기일 수도 있어요.
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변화가 있을 때 변화가 있는 자체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또 대학에 왔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변화나 이런 게 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가업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뭐 가르치기 전에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좀 적어보고 여러분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이제 만들어보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언제 제가 이제 이 스토리텔링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좀 하고 싶은데, 하여튼 저는 뭐 그냥 일례로 드라마 같은 거 보는 거 굉장히 조심합니다. 왜냐면은 특히 요즘 뭐 미국 드라마든 한국 드라마든 한번 보게 되면은 너무 잘 만들어 가지고요, 제가 헤어나질 못하겠어요. 한번 드라마를 보게 되면 하여튼 거기에 몰두해서 그 시리즈가 다 끝날 때까지 하여튼 이렇게 페인이 되는 것 같아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는 편인데, 제가 또 성향 자체가 뭘 하게 되면 굉장히 몰두하는 그런 성향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잡기 뭐 이런 것도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. 나이 먹어서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바둑이라든지 뭐 당구라든지 뭐 골프라든지 이런 걸 시작을 하면은 그걸 너무 좋아해서 다른 것들을 또 하여튼 뭐 식음을 전폐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하는 성향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알고 요즘 많이 좀 조심을 하고 있어요. 자,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또 이러한 패러다임이 변화가 됐을 때 내가 얻어진 거는 뭐냐, 어떤 영향을 가져왔나, 뭐 이런 것이죠. 저는 이제 이런 패러다임 전환이 이제 일어난 경우가 뭐 인생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간단한 거로 제가 이제 뭐 전기를 만지다가 이렇게 감전이 된 적이 있는데,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굉장히 어떤 전기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그 습관에서 나오는 그 예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뭐 그 사건에 대한 예는 아니고요. 그냥 지하철 아무 캡처나 이제 하나 해가 꼴린 이제 그런 사진인데, 여기에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. 이렇게 평화로운 지하철에 어떤 남자와 어린 그 아들로 보이는 아이가 이제 그 지하철을 타게 돼요. 근데 이제 아버지는 이렇게 손잡이에서 이제 손을 잡고 축 늘어진 모습으로 이제 바닥을 쳐다보고 있고요. 아이는 하여튼 이게 천방지축이야. 막 돌아다니고 뭐 사람들을 건드리고, 저렇게 이제 핸드폰을 보게 되면 핸드폰을 쳐가지고 떨어뜨리고 뭐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승객들이 그 참다 못해가지고 그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. 이보세요. 그 댁의 아들 맞습니까?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죠. 그러면 좀 어떻게 해봐야지. 애가 저렇게 그냥 뭐 여기서 난리를 치는데 당신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냐? 이게 이제 공공장소 아니냐?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?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 이렇게 화를 내거나 하질 않고, 그러게나 말입니다.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식으로 그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사실은 저도 어떻게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. 왜냐면은 지금 저 아이, 자기 아내죠. 아내를 장례를 치르고 지금 이제 묻어주고 오는 길입니다. 그래서 제가 저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군요 하면서 이제 한숨을 짓는 거죠. 근데 그때 상황은 어때요? 아이는 계속해서 천방지축으로 여기저기를 떠돌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아까와 똑같아요.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. 하지만 승객들은 이제 그 마음이 달라진 거죠. 저 아이의 엄마가 죽었구나. 엄마가 죽었는데 저 아버지는 저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? 그러면서 지금도 그 아이는 막 떠돌고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더 이상 성가시질 않아요. 어떤 마음이 들어요? 측은지심이 들었다는 거죠. 그래서 저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? 저 아빠는 참 안 됐구나.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 예에서 상황은 똑같아요. 그런데 내 마음이 변화가 되면, 내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면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. 뭐 패러다임의 이제 변화에 대한 거는 뭐 굉장히 이제 많은 그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저는
중학교 때 이렇게 안경을 쓰게 됐는데, 제가 중학교 때 키가 작지 않았어요. 제가 상당히 뒤에 앉았었는데, 그 중학교 때 이제 선생님이 뭐 칠판에서 판서도 하고 하는데, 이렇게 밝은 날에는 칠판이 잘 보였어요. 그런데 이렇게 날이 이렇게 구름이 끼고 좀 이렇게 어두운 날에는 칠판도 잘 안 보이고 선생님 얼굴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뒤에서 선생님이 안 보이니까 저는 이제 장난을 쳤어요. 장난을 쳤는데 놀랍게도 선생님은 뭐 정말 귀신같이 저를 나오라 그래가지고, 그때 당시에 좀 이제 구타가 있던 시절이거든요. 이렇게 두들겨 맞았어요. 맞고서 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. 너무 한편으로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야. 왜 나는 안 보여서 장난을 쳤는데 선생님은 나를 어떻게 알고 그 나와가지고 얼차리를 주나. 그래서 한 번 더 시도를 해봤어요. 이게 되나 안 되나 했더니 역시 뭐 더 화가 나셨어. 선생님이 이 자식은 뭐 아까도 그러더니 더 두 번째라고 더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지나가지고 집에 가서 제가 얘기를 했죠. 부모님한테 내가 이게 그 칠판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다. 그랬더니 그 우리 어머님이 저를 이제 그 서울에 그 남영동이라는데 거기 좀 안과가 있었거든요. 거기를 이제 데리고 가서 시력 검사를 했더니 제가 시력이 안 좋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그 병원에서 그 이렇게 처방을 해서 그 안경 도수를 맞춰가지고 안경을 씌웠는데,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. 아니 세상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. 저는 그 전까지는 몰랐었죠. 이렇게 깨끗한 세상이 있는지.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. 이제 제가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는데 고양이들이 이렇게 생맹이래요. 생맹. 그러니까 총천연석으로 못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후각이라든지 청각은 대단히 발달돼 있는데 눈이 좋지 않은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가끔 우리는 보이는데 쟤는 못 볼 때가 있는 거예요. 이제 그게 자기만의 이제 패러다임, 자기의 이제 틀이 되는 거죠. 자기의 관념,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그래서 이제 행동으로 되고, 행동을 하면 반드시 이제 뭐 얻은 결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. 다시 이렇게 이제 도는 이런 사이클을 이제 갖게 된다. 우리 자연 속에는 자연 법칙이 있죠. 그런데 우리 인간 사회에도 놀랍게도 법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불변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. 뭐 이제 황금률 같은 것도 있겠죠. 황금률, 황금률 뭐 말하는 거죠. 하여튼 내가 뭐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을 해라. 뭐 이런 얘기죠. 친절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친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. 제가 이제 우리 그 조교 선생들이 가끔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교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제자들이 조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우리 이제 각 과에는 이제 우리 조교가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조교를 만나면 거의 좀 하는 얘기가 있어요. 이제 톨스토이에서 나오는 뭐 그런 이제 그 내용들 보면은 뭐 천사가 있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천사를 만나면 천사를 잘 대접하면 복을 받는데요.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같은 그 말이 이제 제가 뭐 생각을 해보니까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아서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천사를 알고 대접을 하면 좋겠는데 이 천사가 날개를 달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. 이게 뭐 이렇게 흰 옷을 입는다든지 가운을 입는다든지 뭐 빛이 나온다든지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.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천사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알아볼 수가 없죠. 뭐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, 하여튼 이 천사가 나타나면 대접을 하면 어떤 이게 대박인데 로또 복권에 맞는 건데 천사를 알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우리 조교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늘 해요. 분명히 조교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천사가 너한테 올 거다. 그런데 그 천사가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, 어떤 경우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불편한 모습으로, 아니면은 굉장히 어떤 가난한 모습으로, 힘든 모습으로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도움을 청하고,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뭐 거지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는 거죠.
근데 그 거지의 모습으로 왔던 그 사람이 천사였다면 우리가 겉만 보고 발견을 못하니 안 되는 거죠. 천사인 줄 알았으면 대접을 할 텐데.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은 과사무실에 오는 많은 사람이 있을 거다. 근데 그 중에 변장을 하고 온다는 거죠. 변장을. 천사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기 때문에 천사를 만날 수 있는 방법, 천사한테 잘해주는 방법은 과사무실에 들어오는 모든 그죠? 그 방문객한테, 손님한테 다 잘해주는 거지, 뭐, 다. 다 잘해주다 보면 어떻게 돼요? 그 중에 천사가 있으면 내가 복을 받는 거죠.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. 내가 천사가 설사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한테 전부 다 잘해줘서 호감을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조교 처음에 이제 업무를 시작하면은 제가 뭐 이렇게 뭐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식사를 많이 안 하지만 이제 뭐 밥 한 그릇 사주잖아요.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덜어 하게 됩니다.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천사를 만나서 대접을 하면 복을 받아요. 근데 그 천사가 누군지를 잘 모르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,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한테 천사라고 생각하고 도움을 주고 열심히 살면은 저는 반드시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좋은 말들 얼마나 참 뭐 말은 쉽습니까? 그런데 때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. 쉽지가 않아요. 저도 뭐 가르치는 교수지만은 뭐 당신은 100% 정직하냐 이게 자신할 수 없어요. 자신할 수. 그리고 경우의 수가 있어요. 경우의 수가. 내가 정직하게 하게 되면은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한테는 이게 정직해서 맞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이게 참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저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누가 숨었는데 그거를 저기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건 정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생활에 있어서 참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. 참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은 뭐 성실 아까 뭐 당연히 뭐 그렇고요. 여러분들 그리고 이 봉사 우리 그 인성과 소양 과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 항목입니다. 봉사가. 그래서 원래 지금 이제 학기 초에 저랑 적당한 시간에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여러분 인성과 소양은 어떻게 학점을 줘야 잘 주는 걸까요? 여러분 나는 착하니까 많이 줘야 된다. A 학점을 줘야 된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이제 그 항목 중에 이 봉사 항목을 넣어놨어요. 설계 자체가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적당한 때에 학기 초에 봉사 계획을 세우고 봉사도 쉬운 게 아닙니다. 어디 가서 어떻게 봉사를 해요. 그래서 봉사를 할 수 있는 데를 찾고 또 죄송하지만 오른손이 주고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참 좋긴 한데 뭐 그거는 좋은 말이긴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불가능할 수 있잖아요. 제가 또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하고 뭐 나는 학점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. 근데 내가 이거를 잘하고 열심히 노력한 거를 좀 보상을 받고 싶다 하면은 자료를 남겨야죠. 그리고 또 타의 모범이 돼야 되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계획, 봉사를 찾아야 돼요. 어디에 봉사를 하는 게 좋을까? 이거는 뭐 다양할 수 있겠죠. 어떤 뭐 시설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어떤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뭐 장소나 환경에 있을 수 있잖아요. 아니면은 또 그게 안 되면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또 뭐 그죠? 뭐 SNS를 통해서 한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. 누굴 도울 수 있겠죠. 뭐 봉사라는 게 꼭 뭐 청소하고 뭐 가난한 사람을 뭐 먹이고 그것만 봉사가 아니잖아요. 어떤 사람을 또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 또 재능을 기부할 수도 있는 거고. 그래서 이 계획을 다음에 또 세워서 지금부터 세워야 또 이제 그 한 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 결과가 좀 나오잖아요.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부분은 이 봉사를 하고 나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뭐 기부천사 얼굴을 모르는 기부천사로 하면 참 좋은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본인이 어떤 이 기획력 내가 봉사를 어떻게 하고 그 봉사를 어떻게 이뤘는지에 대한 그 프로세스를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이 집에서 방을 하나
이제 청소를 했다 쳐요. 그런데 청소가 다 끝난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들 한 것들이 보여지지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거를 그 자료 만드는 기술을 이제 요구합니다. 어떻게 해야 돼요? 방을 청소를 하는데 먼저 어지러운 상태에서의 그저 방의 사진을 한번 찍고 그 자리에서,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전부 다 정리가 돼 있는 완성된 상태에서 또 한번 찍고,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보여주면은 내가 했던 일이 이렇게 방을 깨끗하게 치웠구나,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. 그것도 능력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뭐 이제 그죠?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어떤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는데,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간직하는 것도 뭐 필요하지만은 필요에 따라서는 그걸 잘 요약해서 어떤 뭐 이렇게 책으로 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 이제 부가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자,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효과성.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패러다임,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,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죠 행동을 하느냐, 거기서 이제 어떻게 얻어지는가. 근데 거기에 대한 중심은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. 그래서 이제 원칙이란 이제 뭐 제가 뒤가 좀 글자가 가려졌는데 어떤 뭐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자연 법칙이다. 그래서 이제 뭐 원칙대로 하자. 근데 물론 이제 또 나쁜 사람들이 또 이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이 원칙이 좀 더 올라가면 이제 뭐 법이 되고 뭐 법칙이 되고 하겠죠. 그래서 이제 원칙에는 이제 자연 법칙이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이제 진리가 있다. 그래서 이제 원칙대로 하면은 좋은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다. 그래서 내가 그 원칙적인 어떤 그런 기준을 세워놓고 하면은 좋은 점이 많이 있죠. 물론 처음에 서두에 그 1교시에서 시작했던 MBTI 성향에 따라서 이게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. 뭐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면은 저도 잘 안 되는, 계획이 잘 안 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인기응변에 능하고, 그런데 또 그 반대로 아주 원리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래야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. 근데 그게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, 그래서 하여튼 우리에게 이 원칙을 잘 지키게 되면 좋고, 여기 내가 이제 등대 사진을 하나 이제 올려놨잖아요. 근데 등대가 안내하는 대로 이제 배가 가는 게 안전한 것이죠. 자,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치관이라는 게 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순위가 되고, 내가 이제 스스로 선택한 그런, 내가 이제 그 가치관을 가지는 거예요. 가치관은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것이다. 그래서 이 가치관이 내가 바로 확립이 돼야 되고요. 또 사람들은 이 가치관을 바꾸는데 사실은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저걸 알아요. 그 가치관이라는 게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삶이 가치관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차별은 나쁘다. 하지만 차이는 있는 건 인정해야 돼요. 인정해야 된다. 차별, 차이, 이거를 요즘 혼동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고양이와 강아지가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. 그죠? 우리 여성과 남성이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. 근데 그거를 요즘 그 가치관이 이게 이제 혼란스러워 가지고 뭐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보는, 우리가 이제 전공 교과서가 있지만은 또 우리가 이런 교과서를, 이런 과목을 배우는 거는 또 그 다른 측면에서 또 세상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, 근데 그런 것도 공부하니까 한번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향성, 첫 번째로 이제 성품을 바탕으로 시작이 돼야 되고, 앞에도 사실 이제 뭐 반복이 됐지만은 내면에서 외부로, 그러니까 내가 안에서부터 괜찮아야지 뭐 외부에서 쉽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원칙을 중심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. 그래서 개인의 승리, 성숙의 인연속성이 이제 개인의 승리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대인관계의 승리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.
여러분들 뭐 이제 요 슬라이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영양하고 성품 얘기가 나와요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의사 얘기를 좀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, 하여튼 뭐 의사가 두 부류가 있다고 치면은, 한 사람은 아주 의술 기술이 아주 뛰어나고 사람을 잘 고치는데 아주 불친절하고, 또 B라는 의사는 실력은 없는데 엄청 친절하고. 물론 어떻게 돼요? 하여튼 실력도 있고 친절하면 좋은데 이제 그게 다 갖추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. 그래서 우리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성품과 역량이 다 뛰어난 이쪽에 있어야 된다. 그래서 이제 그 기술만 역량이 뛰어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은 참 싫긴 싫은데 하여튼 이게 성품이 안 좋으니까 이제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. 그다음에 뭐 이쪽은 말할 것도 없고. 근데 이제 성품은 뭐 좋은 편인데 역량이 안 돼. 이제 안타깝다.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노력하시겠습니까? 자,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다 돼가는데 여기 한 번만 이제 확인하고,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반복입니다. 아까 이제 복습인데 개인 차원에서 이제 1, 2, 3 습관이 작용이 되고 작동이 되고, 이제 이것이 대인관계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결국은 7가지의 그 습관이 상호 이제 해서 원을 만들고 이런 소표로 작성을 했습니다. 뭐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기회가 있으면 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, 또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고, 조금 있으면 그 캠퍼스에도 이제 자꾸 뭐 이렇게 꽃이 피고 아름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이렇게 벚꽃이 피면 저희 대학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벚꽃 필 때쯤 되면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모여서 335 모여서 또 제가 내드리는 또 활동도 좀 하시고, 또 개인이 또 좋지만은 다 같이 하면은 훨씬 더 시너지가 생겨가지고 더욱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. 또 그것들을 저랑 같이 이렇게 또 찾아가면서 연습하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인데, 결국은 여러분들 이제 성공하기 위한 거니까 또 성공이 어떤 것이 참 성공인지 이런 것도 같이 좀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대학에서 여러분들의 역량을, 성품을 극대화시키는데 여러분들 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그 어떤 그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좀 도움이 되면 저도 상당히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 하여튼 건강하시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